이탈리아 현지에서 나폴리의 우승 가능성이 99%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나폴리가 점점 더 우승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이번 시즌 나폴리의 우승이 대단한 건 기본적으로 마라도나 시절 이후에 32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다 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가 나폴리의 전술적인 컨셉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폴리가 이번 시즌 잘하고 있는 플레이들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팀이 전방 압박을 들어올 때 나폴리는 볼을 빼앗기지 않고 탈압박을 하는데 유럽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 김민재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리에 기록을 보면 김민재가 세리에 전체에서 패스 성공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입니다. 두 번째로 패스 성공 횟수가 많은 선수가 로보트카인데, 로보트카보다 200개 이상 패스 성공 횟수가 많은 선수가 김민재예요. 물론 이제 김민재가 출전 시간도 많고 나폴리가 강팀이다 보니까 볼을 점유한 시간이 많아서 김민재 선수의 패스 성공 횟수가 높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폴리가 볼을 전개할 때 김민재를 거쳐서 패스가 전개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좋은 건 어떤 거냐면, 나폴리가 후방 빌드업을 전개할 때 김민재를 통해서 나폴리의 왼쪽 측면에서 볼이 전개되니까 나폴리를 상대하는 상대팀들은 자연스럽게 나폴리의 왼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김민재의 롱패스가 아주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나폴리가 탈압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김민재가 볼을 잡을 때 상대팀이 김민재가 있는 나폴리의 왼쪽으로 쏠리면서 압박을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김민재가 한 번에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순간적으로 이 상대팀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나폴리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김민재의 롱패스가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양발을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상대를 전방 압박할 때 중요한 건 상대 수비수의 약발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민재가 오른발을 사용하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김민재가 오른발을 사용할 수 없도록 오른발의 각도를 막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 김민재는 양발을 쓰는 선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왼발로 패스를 뿌려줄 때가 많죠. 이게 사실은 상대팀 입장에서는 정말 압박을 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기본적으로 양발을 쓰지만 여기에 더해서 팀 동료들도 정말 잘 만난 게 옆에 있는 라흐마니도 양발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의 상대팀들은 김민재를 마크하든 아니면 라흐마니를 마크하든 이 두 선수가 양발을 쓰니까 어느 한쪽을 압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한쪽 측면으로 강하게 압박을 걸 수가 없어요. 라흐마니든 김민재든, 특히나 김민재가 양발을 쓰고 발밑이 좋고 롱패스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괜히 압박을 했다가 바로 나폴리에게 너무나 넓은 공간을 허용하면서 나폴리에게 공격 찬스를 넘겨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섣불리 압박을 전개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폴리가 후방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볼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방 압박을 위해서는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앞쪽에 오시맨이라는 정말 빠른 선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김민재의 롱패스가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가 될 수도 있지만 전방을 향해서, 특히나 상대팀이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는 이 뒷공간을 향해서 날카로운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오시맨이 뛰어나가면 곧바로 김민재에서 오시맨 단 한 번의 패스로 나폴리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라인을 끌어올려서 전방 압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시즌 경기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상대팀이 전방 압박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김민재가 상대팀이 라인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고 전방으로 길게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오시맨이 상대팀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김민재의 패스가 정확하게 오시맨에게 도달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김민재의 패스가 정확하게 오시맨에게 배달이 되니까 오시맨이 전방에서 상대팀 수비수와 1대1 싸움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오시맨이 상대팀 수비수를 이겨내면서
곧바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이번 시즌 정말 자주 나오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장면도 보시면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볼을 잡을 때 상대팀의 수비 라인이 조금 끌어올리면서 높은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전방 압박, 특히나 이 앞쪽 공간에서 나폴리의 볼을 끊어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상대팀의 라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김민재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주죠. 이 롱패스가 한번 들어가니까 상대팀의 뒷공간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고요.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서 측면에서의 크로스, 여기서 뛰어들어오는 흐비차에게 정확하게 크로스가 연결되면서 여기서 이제 오시맨이 득점. 정말 단순한 패턴이지만 상대팀이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김민재의 롱패스 한 방으로 상대팀의 뒷공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팀 입장에서는 김민재의 롱패스가 무서우니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의 나폴리가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이 가능한 건 김민재의 이 탈압박 능력과 롱패스가 있기 때문에 상대팀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 당연하게도 나폴리가 후방에서의 전방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볼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가 볼 점유율이 높을 수가 있는 거고, 상대팀이 뒤로 물러나니까 나폴리가 라인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나폴리의 강점 중 하나가 이렇게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상대팀을 전방에서 강력하게 압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술이거든요. 어떤 게 있느냐?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 라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면 수비 라인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라인이 올라가면서 앞쪽에 나폴리의 선수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선수가 앞쪽에 많아진다는 뜻은 전방 압박을 조금 더 많은 선수들이 할 수가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데 수비 라인이 뒤에 형성되면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발생하면서 전방 압박을 아무리 해도 탈압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것이 전방 압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김민재의 강점은 높게 라인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상대 공격수를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해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에 김민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폴리 경기마다 나오는데, 상대팀이 볼을 전개하는 순간, 특히나 상대팀의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김민재가 하프라인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대의 볼을 빼앗아내는 데 성공하죠. 이게 사실은 중앙 수비수가 하프라인보다 훨씬 위쪽으로 올라와서 상대를 압박한다. 이게 사실은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볼을 빼앗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볼을 빼앗아내지 못하면 이 뒷공간이 순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김민재가 자신감 있게 올라가서 볼을 빼앗아 오기 때문에 나폴리도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앞쪽에서 라인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빼앗으면 나폴리가 곧바로 공격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아주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압박에 가담해준다는 게 이번 시즌 나폴리의 전방 압박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기에 두 번째로, 당연히 라인을 끌어올리면 수비 뒷공간이 정말 크게 형성되는데, 여기서도 김민재가 이번 시즌 유럽 전체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갖춘 중앙 수비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 넓은 뒷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길게 볼을 보내주고, 공격수와 김민재의 스피드 싸움이 벌어지면 여기서 대부분 김민재가 이겨요. 그러니까 상대팀은 이 넓은 뒷공간이, 분명히 나폴리가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넓은 뒷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쉽게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김민재의 압도적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나폴리의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하프라인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때 전방에서 공격수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뛰어들어가는 공격수가 세리에에서도 가장 빠른 발을 가진 루카쿠거든요. 근데 여기서 루카쿠 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김민재가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루카쿠보다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루카쿠가 뛰어나갈 때 김민재가 더 빠르게 뛰어나가서 루카쿠의 볼을
빼앗아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단순히 스피드만 빠른 게 아니라 저 루카쿠라는 엄청난 거구를 상대로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김민재가 빠르기도 하고 피지컬도 좋고 힘도 좋으니까 사실은 이게 공략할 방법이 거의 없는 거예요.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스피드도 빠르고 몸싸움을 펼칠 때 몸싸움도 웬만해서는 김민재가 거의 다 승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나폴리가 자연스럽게 이 김민재라는 선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라인을 높게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들, 공격을 시작할 때 후방에서의 탈압박, 그리고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라인을 끌어올려서 최전방의 공격 숫자를 늘릴 수 있는 플레이, 그리고 볼을 빼앗겼을 때 상대팀을 전방에서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포인트들이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시즌에 물론 오시멘이나 흐비차 이렇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주는 선수들의 영향력도 정말 크지만 이 나폴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전술 컨셉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후방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갖춘 김민재,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전방 압박에 능한 김민재,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의 스피드와 피지컬을 갖춘 김민재, 이 김민재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폴리가 이번 시즌 정말 좋은 축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라도나 이후에 이 역사적인 우승을 차지할 때 김민재가 나폴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라는 것이 정말 뜻깊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